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안타깝게 이 포르쉐 타이칸 EV가 이제 화재가 났습니다. 완전 그냥 개인 가라지에서 불이 나서 인트로 영상에 살짝 썼는데요. 완전히 불타버렸죠. 안타까운데 다행히도 사상자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다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가 완전히 전소됐고 그 가라지도 거의 다 타버렸죠.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저도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한데요. 근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이칸이 LG화학의 파우치 셀을 썼습니다. 참 이 전기차 파우치 셀이 참 좋은 이제 앞서 있는 건 맞는데, 역시 계속 제가 이제 강력하게 말씀드렸듯이 이 안정성이 개입이 되면은 이 앞선 기술들을 쓰기가 이제 주저되는 거죠. 에너지 덴시티도 높고 여러 면에서 낫지만 역시 이 안전성 딱 하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LG화학 탓만 할 수 있냐? 이거는 제 생각에는 두 회사 다 이거는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 의견은. 왜냐하면 제가 이게 느끼는 바는 전기차가 생과계로 구조가 단순하고 쉽게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쵸? 쉽게는 만들 수 있는데 이 관리나 매니지먼트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정말 세밀한 케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안전한 배터리도 원하지만 또 아이러니하게 고용량의 배터리도 원합니다. 그리고 또 빨리 충전되길 원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양립하기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이건 트레이드-오프 릴레이션십이지, 현재 기술로서는 이걸 두 개를 다 잡는다는 건 무지 힘듭니다. 그간 테슬라의 행보를 보면 이미 멀티플 오버 디 에어 업데이트를 해서 배터리 매니지 시스템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왔죠. 물론 다른 회사들도 리콜이라든지 했지만 테슬라만큼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계속 소프트웨어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리들, 즉각 현재 배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상태에 맞게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계속해서 아주 그 세밀한 튜닝, 이건 정말 전기차를 오래 만들어 본 회사만 할 수 있는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확실히 테슬라가 앞서 있는 것 같고요. 파우치 셀은 정말로 안전성에 있어서 좀 검증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타이칸이 제가 알기로는 결국 100대 좀 넘게 팔았나요? 200대는 안 넘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는데 벌써 저런 일이 벌어진다. 물론 사용자가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 섣불리 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단정 짓긴 힘들지만 포르쉐가 공식적으로 그 차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고 발표를 했으니까요. 이제 결과를 이제 기다려보면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런 싸움이 나겠죠. 배터리 제조사 탓을 할 수도 있고, 그러기가 쉽겠죠. 포르쉐 탓이라고 인정하기가.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다 복합적인 요소라서 테슬라처럼 그렇게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그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우치 셀이라는 게 아직 검증이 덜 됐고요. 정말 원통형 그 구닥다리라고 놀렸지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게 밝혀진 셀을 쓰는 게 전기차에선 그래도 안전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그 파우치를 코나 EV나 뭐 아우디 이트론 뭐 여러 회사들이 지금 많이 리콜을 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판매 대수 대비 제 생각에는 테슬라에 비해서 판매 대수 대비 좀 화재가 좀 많이 나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밀 조사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의 행보를 보면은 참 신기한 게요. 이 최근에 새로운 온보드 차저를 내놨습니다. 이제 와이파이가 되는 온보드 차저죠. 이 솔직히 와이파이가 왜 필요한지 저는 의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데스티네이션 차저죠. 이제 레벨 2 차저인데, 이제 홈이나 뭐 음식점이라든지 이걸 많이 이제 설치를 해서 슈퍼차저가 부족한 망을 이걸로 이제 많이 이제 보충하려고 하죠. 실제로 데스티네이션 차저도 수만 개가 깔려 있습니다. 뭐 개인 집에서 깔 수도 있고 뭐 음식점에서 깔 수도 있고. 근데 이번에 신형을 내놨는데요. 신형은 이제 와이파이가 추가됐습니다. 이게 왜 저는 이해가 안 되냐면, 사실 어떤 충전기를 꽂든 테슬라는 자동차 앱으로, 그러니까 테슬라 앱으로 제 차가 어느 정도 충전됐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이걸 월 차저에도 왜 달았는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월 차저를 업그레이드해서,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키포인트는요. 참 간략하게 이게 슈퍼차저고요. 그러니까 온보드 차저라고 해서 이제 AC로 오게 되면 이거를 이제 전환해서 DC로. 근데 슈퍼차저는 이 온보드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냥 막바로 때려 넣죠.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구형이고요. 요게 신형인데요. 이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러니까 점점 아웃풋을 줄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가정에서 화재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고려해서 내려가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전기차를 파는 회사의 노하우겠죠. 초기에는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20kW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오너들이 초창기 오너들이 이제 월차저를 선호했던 이유가 집에 이런 걸 작업해 놓고 하면 이제 많은 양의 전기를 이제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별도의 작업을 하긴 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이제 암페어를 올리려면요. 240V로 하고 이거는 암페어를 고용량으로 올려야 되니까요. 그 비용 때문에 제가 이제 설치를 주저주저 했는데요. 근데 이제 신형은 이제 이게 조금씩 줄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신형은 거의 이제 10kW 좀 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불평불만을 하는 요소는 요것도 이제 케이블 길이도 좀 줄은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20 이상으로 줬던 것 같은데 요것도 좀 잘라 먹었죠. 예. 그 대신, 그쵸. 이렇게 원가를 정을감한 대신, 이게 아마존에서, 그러니까 현재 이제 사람들이 광고하는 게 그전에는 이런 와이파이 기능도 없었고, 이렇게 경쟁 회사들 차저들이 참 많고요. 당연히 고암페어, 높은 암페어를 충전할수록 비쌉니다. 그리고 당연히 케이블 길이가 길수록 비쌉니다. 근데 테슬라와 거의 비슷한 스펙이 여기 있죠. 여기 있어서 훨씬 가격 경쟁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아이러니하게 월차저를 제일 싸게 팔죠. 근데 이것들은 다 J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유니버셜에서 다른 차에도 맞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많이 좀 더 보급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전기회사를 미국의 전기회사를 알아보시면은 이건 주에서 해주는, 주도 보조금이 그게 있는 것 같은데, 형식상은 확실히 전기회사에서, 이게 스마트 그리드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정보를 내가 전기차 충전하는 정보를 오픈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거를 한 $500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인기가 많아서 이제 충전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혜택들이 거의 다 사라졌거든요. 이제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가격이 테슬라 차저가 더 떨어지죠. 대신 테슬라 월 차저는 테슬라만 충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월 차저의 이런 암페어가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모바일 커넥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이러니한데 여담이지만 모바일 커넥터도 지금 오너들이 미국에서는 1세대 모바일 커넥터를 찾느라고 지금 혈안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웃돈을 얹어 중고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새 가격 이상을 주고 사는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모바일 커넥터도 그 충전 용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버전은 제가 알기로는 240V에 꽂으면 진짜 이 정도 뽑을 수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젠2로 넘어오면서, 젠2도 넘어오면서도 계속 그러니까 용량도 줄이고 커넥터 숫자도 조금 주고 좀 혜택이 줄어서 좀 불만인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그 충전 그 속도죠. 그러니까 모바일이든 이제 월이든 간에 이렇게 충전 속도를 줄이는 게 어떤 이렇게 집에다 꽂아놓게 됐을 때 그런 화재라든지 이런 걸 염려해서 좀 옵티마이즈 해서 나온 수치가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이제 이거 이제 충전 온보드 차저에 대한 용량이고요. 여기서는 확실히 모델 3 스탠다드 플러스와 롱레인지의 온보드 차저의 그러니까 암페어가 다르죠. 그리고 이제 서킷 브레이크 인스톨을 이제 60A로 하라는 점. 그러면 이거 12A 남는데 이것도 충전하면 참 좋은데 아마 안전상의 이유로 이렇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도 가격 경쟁력, 그 와이파이가 연결됐고 뭐 이 기사에서도 다른 이제 아마존에서 다른 회사들 이제 충전기를 월차저를 파는 회사들보다 이제 당연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와 반면 지금 테슬라 슈퍼차저는 얼마 전에 모델 S 레이븐 버전은 이제 V3 스테이션에서 이제 180kW까지 밀어붙이고 있죠. 그러니까 행보가 월차저나 모바일 커넥터는 충전 용량을 줄여가고 있고,
슈퍼차저는 지금 최대한 밀어내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슈퍼차저에서는 딱히 화재가 그렇게 나지 않아서인 건가요? 이게 참, 그러니까 반대 방향을 테슬라는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월차저나 모바일 커넥터는 이 충전 스피드를 내려가고 있고, 어떻게든지 지금 슈퍼차저에서는 모든 모델들을 그냥 최대한 밀어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제가 옛날 영상에 테슬라 모델 3 대시캠이라고 이런 어떻게 대시캠을 작동해야 되고 어떻게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구독자님께서 이제 SSD를 쓸 때 이제 에러가 난다 해서 미국 포럼에 찾아보니까 그 많은 에러들이 보고되고 있더라고요. 그 에러 중 한 가지 이제 흔한 실수는 제가 그때 영상에서도 아주 강조를 했는데, 이 포맷하는 이 방식을 FAT32로 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SSD는 일반 이제 USB 드라이브나 썸 드라이브에 비해서 이제 고용량이다 보니까 이제 하드디스크 포맷 방식을 이제 디폴트로는 되게 다른 방식을 하기 쉽상이거든요. 그러면 테슬라는 그걸 못 알아먹습니다. 그게 가장 흔한 실수고요. 두 번째 실수가 뭐냐? 두 번째 실수라기보다는 이거는 찾기가 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SSD가 생각 외로 파워를 좀 먹습니다. 근데 이건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추천되는 모델들이 역시 삼성. 진짜 삼성은 진짜 너무 잘 만들죠, SSD. 그래서 이런 몇 개의 모델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테스트돼서 쓸 수 있다라고 알려진 모델들인데요. 간혹 이제 왜냐하면 그 테슬라 모델 3에 보면 USB 포트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충전 포트고 하나는 데이터 라인인데, 데이터 라인에서 오는 와트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S나 X는 2W밖에 안 된다고? 이거 좀 쉽지가 않아. 이거 진짜 쉽지 않겠네요. 그리고 모델 3나 모델 Y 들은 6.2W인데 이게 대부분 그 규격을, 그러니까 SSD를 구동시킬 정도의 대부분 이게 스펙상으로는 되는데, 그게 어떤 SSD에 이제 어떤 컨트롤을 쓰냐에 따라서, 어떤 방식을 쓰냐에 따라서 조금 더 볼티지를 뽑았을 때도 있고, 구동할 때 약간의 전력을 피크로 이렇게 먹는다든지, 그걸 오버하게 되면 이게 에러가 납니다. 그리고 이게 잘 써지지도 않고, 흔한 에러들이 그러니까 인식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인식됐다가도 놓을 수도 있고, 그 쓰는 속도가 매우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들을 꼭 여기 보면 SSD drive below 6W, 그러니까 6W 이하로, 그러니까 6.2지만 이게 맥스로 밀어붙이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하다 그걸 살짝 오버하게 되면 에러가 난다든지 인식이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소비 전력을,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네, 웬만하시면 그냥 USB 드라이브를, 요즘 USB 드라이브도 굉장히 크니까요. 그리고 방법은 사실 왼쪽에 그 파워를 따다가, 파워는 이쪽에서 얻고 이제 데이터 라인을 넣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USB 드라이브를, 그래서 저도 테슬라처럼 USB 드라이브를 추천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에러가 난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